여러분 안녕하세요, 단단입니다. 오늘은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책 한 권을 준비했습니다. 에밀리 와프닉의 모든 것이 되는 법이라는 책인데요. 책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꿈이 너무 많은 당신을 위한 새로운 삶의 방식. 혹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이신가요? 혹은 한 우물만 파는 것이 좀 괴로우신가요? 그렇다면 이 책 모든 것이 되는 법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또 깊이 파내려 가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이 일 했다가 저 일 했다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뭐랄까요? 위로를 받았어요. 아,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아니, 많구나. 나같이 일하는 것도 하나의 일의 방식이구나. 삶의 방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또 깊이 파내려 가고 싶지는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은 이 영상 굉장히 도움이 되실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나는 새로운 분야에 빠져들면 완전히 몰두해서 닥치는 대로 가능한 한 모든 관련 정보를 빨아들인다. 그리고 아주 열정적으로 몇 가지 프로젝트를 완성한다. 하지만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나면 놀라울 정도로 관심이 줄어들면서 이내 새롭고 흥미로운 다른 분야로 옮겨가고 그때부터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 일단 꽤 높은 수준으로 어떤 일에 능숙해지는 순간 따분함이 찾아온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아니 이 문장을 듣고 뭐야 이거 완전 내 얘긴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다능인입니다. 다능인이란 많은 관심사와 창의적인 활동 분야를 폭넓게 아우르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서 그래서 도대체 너 뭐가 되고 싶냐라고 물으신다면 네! 저는 모든 것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아주 자유롭고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람인 것이죠. 저도 다능인 중의 한 사람인데요. 저는 호기심이 생기면 일단 배워봅니다. 그리고 재밌으면 아주 깊이 빠져들어요. 마치 이 일을 평생 할 것 마냥 아주 깊은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몇 달, 몇 년 후에 어김없이 이 사랑은 식어갑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요. 내가 언제 널 사랑했냐는 듯 빛의 속도로 사라지는지 마는지 관심도 없고 또 새로운 사랑에 빠지는 거죠. 제가 요즘 사랑에 빠져 있는 분야는 이 아이패드 드로잉 관련 사업인데요. 아이패드 드로잉을 시작한 게 작년 봄이니까 사랑에 빠진 지 1년 반 정도가 되었네요. 영원하길 바라며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제가 그림을 계속 그려온지 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림을 그린 것은 고등학교 입시 때가 마지막이었고요. 그 이후로는 그림을 전혀 그리지 않았어요.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흘렀죠. 그러다가 갑자기 작년 봄에 드로잉 수업을 하나 맡게 되면서 거의 20년 만에 그림을 처음 그리게 되었는데요. 아날로그 드로잉은 매일매일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필력이 유지되거든요. 근데 디지털 드로잉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엄마이기 때문에 또 일을 하는 워킹맘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림을 그리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매일매일 연습하지 않아도 즐겁게 그릴 수 있는 디지털 드로잉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드로잉으로 뭔가 저의 직업의 방향을 이렇게 틀고 싶어가지고 100일 동안 매일 그리기 챌린지를 하면서 블로그에 매일매일 그림을 업로드하면서 동굴 생활을 했어요. 100일 동안. 네, 그렇게 100일 동안 매일 그리다 보니까 진짜 이게 피보팅이 되더라고요. 저의 직업은 학교에서 가구 디자인을 가르치는 강사였는데 100일 동안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저의 직업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피보팅에 성공한 거죠. 그죠? 굉장히 100일 동안 매일 그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요. 그렇게 노력한 결과 하나의 직업을 더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올해 초에 클래스유라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첫 번째 아이패드 드로잉 온라인 클래스를 런칭했고요. 그 온라인 클래스를 바탕으로 오프라인 클래스도 지금 즐겁게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12월 초에 클래스 101에서 두 번째 강의를 런칭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이고요. 내년 초에 관련 부업을 2개 더 오픈할 예정입니다. 와우. 불과 1년 반 전에 뛰어든 새로운 분야에서 지금 제가 돈을 벌고 있네요.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네, 지나간 사랑에 미련 두지 않고 언제나 맑고 청아한 처음처럼 새로운 첫사랑을 시작하는 저라는 사람 저는 칭찬합니다. 저는 이렇게 아주 유연하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람이랍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 저도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나는 왜 이렇게 한 가지 분야에서 깊이 파고들지 못하는가? 왜 한눈을 파는가? 왜 나는 전문가가 되지 못하는가? 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분야를 이제 깊이 파고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세상엔 재밌는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 일 다 하고 죽어야 한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했다가 저거 조금 했다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잠시 저의 지나간 옛사랑들을 소개해 드리자면 저의 전공인 가구 디자인을 빼놓을 수 없겠죠. 사실 저는 가구 디자인과에 가구 디자인이 하고 싶어서 간 건 아니었어요. 당시 미술학원 선생님께서 너는 수능 점수가 좀 모자르니까 시디과나 산디과, 해학과는 좀 무리고 안전빵으로 가구 디자인과에 가거라 라고 이야기하시길래 네 알겠습니다 하고 별 생각 없이 간 거예요. 왜냐면 그때 저는 되고 싶은 게 없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저는 되고 싶은 게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너는 꿈이 뭐니? 라고 물으시면 뭐 정확한 답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이 저는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졌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요. 아니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계속 나한테 뭐 하나가 되라고 하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다만 그 하고 싶은 게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딱히 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한 가지가 되고 나면 다른 무엇은 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굳이 무엇인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제가 한번 빠지면은 제대로 빠지기 때문에 몇몇 분야에서 반전문가가 됩니다. 하지만 반전문가쯤 되었을 때 저의 사랑은 이미 권태기를 맞이하는 것이지요. 마음이 떠난 걸 어찌하겠습니까? 또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나는 것이지요. 저의 인생은 이 패턴의 반복입니다. 미싱도 배워봤어요.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막 몸살이 날 정도로 열심히 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시로 써보기도 했어요. 갑자기 웬 시냐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브런치 작가가 좋다길래 뭐 브런치 작가도 되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글을 올렸더니 브런치에 글을 올렸더니 저보고 글을 잘 쓴대요. 그렇구나. 그럼 책도 한번 내볼까 싶어서 출간 제안도 막 열심히 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초에는 시각 디자인도 해봤어요. 로고 디자인을 했는데 로고 디자인 너무 재밌어 막 이러고 했는데 이 프로젝트 끝나니까 딱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접었습니다. 그리고 드로잉 수업을 우연히 맡게 되면서 진짜 오랜만에 한 20년 만에 그림도 그려보았죠. 그래서 오랜만에 그렸더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에 100일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개의 그림을 그려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인플루언서가 됐어요. 네이버 인플루언서. 그랬더니 제 이름 앞에 일러스트레이터라는 단어가 붙더라고요. 내가 일러스트레이터가 되었구나. 뭐 이런 순간도 있었고요. 그리고 원래 저의 직업은 대학에서 가구 디자인을 가르치는 교수인데요. 교수라고 쓰고 시간 강사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사업을 해보겠다고 또 사업가가 되었네요. 아이패드 드로잉 강사도 되었고요. 근데 여러분 저의 첫 직장은 가구 공장이었습니다. 1년은 가구를 열심히 포장해서 출하하는 일을 했고요. 2년째는 의자 공장에서 주로 의자의 다리 사포를 쳤고요. 막 조립되어 온 따끈따끈한 의자의 본드를 닦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년은 완성된 가구를 매의 눈으로 검품하는 검사원으로도 일하였죠. 가구 공장에서 미친 속도로 본드를 닦아내던 제가 이제 사업을 해보겠다고 방구석에서 미친 속도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저 재미있지 않나요? 인생이란 이렇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는 유학까지 갔다 온 애가 왜 가구 디자인 안 하고 웬 아이패드 드로잉이냐?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일본에 가구 디자인을 배우러 유학까지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3년 동안 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가구 디자인과의 교수가 되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마음이 이미 식었어요, 저는. 이게 함정이거든요. 다능인의 막 너무 좋아서 고학력까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마음이 식어버리면은 그때까지 쌓아놓은 이 학력들이 사르르르르 녹아내리는 그런 함정에 빠지곤 하는데요. 근데 괜찮습니다. 이것도 또 다음 스텝을 위한 걸음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어찌됐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유학까지 갔다 온 애가 웬 아이패드 드로잉이니?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아, 왜요? 아이패드 드로잉이 뭐 어때서요?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내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라고 우리 연자 언니가 이야기했거든요.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면 돼라고요.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지만 너무 놀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자, 유학까지 갔다 왔으면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가슴이 뛰지 않는 것을 아까워서 질질 끌고 갈 순 없잖아요. 오늘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에 모든 열정을 쏟아붓는 것이 제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다능인이다. 그러므로 관심이 옮겨가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마음이 움직이는데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이는 다능인들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죄책감 탓에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은 누군가를 상처 주는 것이 두려워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만 연인 관계와는 다르게 상처를 받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다. 아니, 상처받는 사람이 저 말고 또 있긴 합니다. 저의 부모님이요. 제 나이가 올해 40인데요. 아직도 저희 부모님은 너는 언제 교수 되니? 라고 아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물어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부디 저를 이만 포기해 주셔서 부모님의 실망은 저도 안타깝지만 저의 인생이니까요. 제가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으니까요. 이것저것 관심사가 계속 바뀌는 저에게 한 우물만 파는 교수라는 직업은 맞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살고 당신의 일을 할 필요가 있다. 그곳에서 벗어나 당신을 사로잡은 분야들을 추구하고 당신만의 사람을 찾도록 하자. 그러니 여러분, 다능인 여러분,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우리는 그래야 신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 우리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한 분야에서 최고는 못 돼도 다양한 분야에서 보통 이상은 될 수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 한 분야에서 단 하나의 A뿔을 가진 사람을 전문가라고 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개의 B뿔을 가진 사람은 다능인이에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A뿔 하나를 가진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배워왔잖아요. 일생을 바쳐 한 분야에서 탁월해지는 것이 성공이며 그런 사람들을 아주 근사하게 묘사하죠. 하지만 꼭 모두가 그런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다양한 분야를 옮겨 다니면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고 그 모든 것을 혼합하고 실험하면서 새로운 업의 형태를 만드는 것도 아주 근사한 일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개의 빗불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게 제가 일하는 방식이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 빗불들이 더해지고 혹은 곱해져서 하나의 A뿔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잘 변화하는 당신의 본성을 받아들이면 당신의 관심이 옮겨가는 것이 수치스럽고 정체성을 파괴하는 일이 아니라 흥미롭고 필요한 일로 여기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길이 때로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분명히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고 있어요. 다양한 장면들이 어우러져서 유일무이한 풍경을 만들게 되니까요. 여러분, 다능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멋진 일입니다. 다양한 일들을 하고 다양한 즐거움을 맛볼 수 있으니까요. 내 안에 있는 다재다능함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되어 봅시다. 만약 당신을 행복하게 해준다면 매년 새로운 직업 모델을 시도해보자. 실험하고 반복하고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라. 당신의 직업이다. 당신의 인생이다. 당신의 다재다능함을 이끌어내라. 스스로에게 맞는 방법들을 찾아 나만의 기술 도구함을 구축하자. 여러분, 여러분의 기술 도구함에는 몇 개의 도구가 들어있나요? 저는 지금 한 4-5개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은 도구들을 이 도구함에 채워 넣을 예정입니다. 이 도구들로 얼마나 멋진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아주 기대가 되지요. 자, 여러분의 도구함에도 다양한 도구들을 채워 넣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단단,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네, 저는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저는 행복한 다능인입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런 식으로 촬영하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굉장히 어설픈 부분이 많았을 텐데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잘하면 되니까요. 네, 예쁘게 봐주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어설픈 채로 영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단단히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 책 꼭 읽어보시고요. 행복한 다능인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과 알림 부탁드려요. 안녕.